애플의 실적에 대한 바닥 가능성이죠. 업종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깨지는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IT 업종 안에서는 변동성을 좀 누려도 여기서는 조금 더 갈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쭉쭉쭉쭉 못 뻗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그 전기 전선 이쪽에서 지금 뭐 후발주 중에서 세명전기 상한가, 제일전기공업 요것도 지금 상한가 가려고 하고 있는데 뭐 그동안에 이제 좀 전기 전선 쪽에서 후발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강하고 기존에 뭐 좀 강했던 종목들도 따라가긴 한데 뭐 생각보다는 약간 약한 흐름으로 이렇게 좀 움직임이 나오곤 있습니다. 그래서 HD 현대일렉 같은 경우도 지금 21선을 이탈시키지 않으면서 오늘 시가부터 상승해서 5일선 다시 회복시켜 놨고 LS일렉도 지금 5일선 회복시켜 놨고요. 그래서 약간 테마적인 성격으로 지금 좀 군을 이뤄서 구리값 상승한 거에 따른 뭐 시세를 좀 분출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쪽에 기존에 일단 계속 강했던 이쪽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질 것 같고요. 아침에는 뭐 폴라리스 AI 이런 것들도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이제 아마 오후장 넘어가면서 좀 순환이 또 돌면 뭐 또 다른 섹터, 다른 부분에서도 시세가 또 만들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자, 삼성전자가 거의 4% 가까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수가 좋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2차 전지주들은 상대적으로 약세예요. 참 그러니까 이 반도체가 뜨면 2차 전지주가 약하고 2차 전지가 뜨면 반도체가 약한 이런 흐름. 이건 아무래도 수급의 문제일까요? 그 뭐 2차 전지 계속 약하지 계속 약한 것 같은데 이건 뭐 업황 자체가 아직은 뭔가 숫자로 보여지는 건 없잖아요. 약간 개선되는 모습은 보여주곤 있지만 지금 역시나 모멘텀 기존에 일단 돈이 들어와 있는 쪽에서의 플레이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시간적인 기간 조정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니까 네, 우리 가족분들 인사를 못 했네요. 제가 아직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자, 늦었지만 안경숙님, 권씨님, 주토피아님, 긍정수기님, 물된동사님, 올라님, 안경숙님, 네, 했죠? 마녀쭈님, 그리고 커피우유님, 네, 그 외 모든 가족분들 환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가족분들 고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진전기 금요일 종가로 27,000원에 매수했는데 이성웅 이사가 언급했었군요. 얼마에 팔아야 될 것이냐? 뭐 여기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을 놓고 보더라도 한 24,000원대까지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상대적으로 전선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탄력도가 약하기는 한데 왜 그렇냐면 우선은 시가총액 1조 정도까지는 우선 올라온 상황이고 이 부분을 놓고 다음 반응은 스마트 그리드 쪽으로 보고 있다 보니 우선 전선주가 먼저 땡겨놓고 한 여름 계절성이 왔을 때 이쪽 같은 경우는 좀 함께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관심은 가지고 보려고 하고요. 1차로 목표 같은 경우는 24,000원 이 정도 가격대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지금 타이거 일렉 수익률이 50%를 넘어갔는데 규님 줄여서 흡프스프가 이게 HPSP 얘기하는 거겠죠? 네. 특허 이슈 때문에 빠진 걸 기회로 보는 게 낫지 않겠냐 의견을 물어봤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HPSP 매수 관점. HPSP는 저는 좀 기다려 봅니다. 왜냐면 기술적 반등이 나올 구간에서 우선 계속 못 나온 상황이기는 해요. 근데 이게 결과 같은 경우가 뉴스화는 됐습니다. 이 고압 어닐링 장비 관련해서 독점 여부, 특허 무효 심판 부분인데 HPSP에 손을 들어주면 지금 나오는 영업이익률이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나오는 영업이익률은 불가능한 구조가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주가 같은 경우가 약한데
5월 말까지 연기가 된 상황이에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 결과가 1차로 좀 나오고 시장에서는 반응을 할 것 같습니다. 이달 말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저는 매수하기보다 이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서 만약에 HPSP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먼저 주가 반응이 나타날 거거든요. 그걸 보고 접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HPSP 입장에서 얘기도 맞고 EST의 입장에서 얘기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조금 무게가 있는 쪽으로 베팅은 가능한데 가늠이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결과를 확인하는 단계 안에서 주가의 반응이 먼저 나올 때 그때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한글과 컴퓨터 계속 들고 가도 될까요? 요새 AI 소프트웨어주들의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데, 뭐 보유 중이시면 조금 더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제가 생각할 때 기술적으로는 일단 저항 자리가 28,000원부터 30,000원대거든요. 한 30,000원까지는 지금 오늘 폴라리스 AI도 신고가 트라이를 좀 하는 모습이었고, 여기 AI 단의 소프트웨어가 계속 상승 흐름 나온다면 그 정도까지는 일단 기술적으로는 열려 있는 것 같아요. 뭐 밸류적으로도 사실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총은 6천억인데 영업이익 뭐 한 2년치 땡겨온 게 600억 정도. 근데 소프트웨어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을 생각하면 이거 퍼 10배로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AI 관련된 종목들이 괜찮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하고 한글과 그 우리 한컴 워드 거기 AI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접목을 해서 돈을 버는 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얘하고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 쪽하고 가는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으니까 추세는 일단 뭐 지금 상승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매물대만 소화 잘 한다라면 추가적인 시세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BH 지금 흐름 좋은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이 종목은 아침에 짚어드렸었는데요. 저번 주에도 한번 우리가 짚고 갔었고 이때는 시가 전후에는 이제는 매수,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대는 우선 기다리고 봅니다. 뭐 23,300원 이 정도, 20,000원대 중반 들어와 주면은 추가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차익 실현보다 들고 갈 수 있어요. 들고 갈 수 있고, 신규 매수는 말씀드린 가격대에 들어왔을 때 오늘 안 들어오면 가격 수정을 하고 또 보는 거고, 변곡점은 두 가지로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저녁에 애플의 OLED 탑재한 태블릿 PC 발표 같은 경우가 기점으로 보이는데, 그때 애플 주가 반응력, 뭐 AI 기반으로 해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풀어낼지 디바이스와 함께, 그거와 두 번째는 6월에 개발자 회의에서 분명히 여기에서도 AI를 통해서 디바이스를 어떤 식으로 판매를 늘릴지를 얘기를 할 텐데, 그 1번, 2번을 놓고 지금은 보는 거죠. 1번, 2번을 놓고 바라보는 가격대에 왔을 때는 매수, 그렇지 않으면은 보유하고 있는 그 물량만 우선은 가지고 가는 대응을 말씀드립니다. 네. 자, 아까 우리 일진전기 했나요? 네. 지금 솔루스 첨단 소재 매수가 가격이 27,000원인데 언제쯤 불을 타는 게 좋을까요? 27,000원이요? 네. 와, 오래 기다리셨네. 그러게. 이런 분들이 지금 심리가 되게 초조하고 진짜 그렇죠. 뭐 일단 최근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 이거 약간 애매합니다. 제 기준에서는 오늘 추매를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추매를 하는데 어제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면 추가 매수한 비중을 손절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추가 매수를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나는 이게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27,000원이면 엄청 오래 기다리셨단 말이죠. 네. 그럼 이거 물타기 했다가 깨지면 손절해라 못 할 거란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거 손절이 안 되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끌고 왔겠죠. 그러니까 좀 더
만약 그게 안 되시면 기다리셨다가 요게 이 가격까지 올지 모르겠는데 15,500원 정도? 요 때까지 밀리면 그때 물타기를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버티기 이렇게 좀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LG전자 한번 오랜만에 볼까요? 지금 LG전자 반등하려고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술적으로는 딱 단기 저항권까지 들어와 있어요, 주가가. 그런데 여기에서 매도하기에는 아깝죠. 아깝기도 하고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을 보더라도 여기에서 매도의 실익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해볼 때 LG전자 같은 경우는 보통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특성들이 좀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짧게 10만 원 돌파 같은 경우가 쉽지 않았고 그 기간 같은 경우가 작년 여름부터 10만 원대 중반 돌파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박스권 상단에 갔더라도 13만 원대 같은 경우가 상단이었기 때문에 아마 좀 손실에 대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서 LG전자 같은 경우를 바라볼 때 필요한 거는 저는 전장 부분의 진행이고요. 이 밸류 매력 같은 경우는 있는데 전장 부분의 진행이 더디다라고 하면은 우선은 짧은 박스권 흐름일 거예요. 10만 원대 올라왔다가 다시 여기에서 실적이 느는 부분을 확인하고 한 단계 더 올라가든지 그런 부분 그런 현상이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은 보이고요. 저는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보통 9만 원 초반 정도 그 정도 들어왔을 때 잡아주고 신규 매수는 IT 중에서 좀 상대적으로 주가가 변동성이 빠를 수 있는 쪽 그쪽을 택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업종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깨지는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IT 업종 안에서는 변동성을 좀 누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방전지 언제 팔아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신데 나 지금 세방전지를 순간적으로 서방으로 봐가지고 서방 네. 지금 뭐지? 네. 근데 앞에 또 세자가 붙어서 세서방전지 이게 뭐지? 세방전지 옛날에 이거 사놓고 친구랑 상가 세방 터지면 팔자 막 이런 얘기 농담식으로 하고 했는데 네. 일단 이게 원래는 약간 저평가되어 있던 종목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저 PBR 관련된 부분은 지금 주가가 올라오면서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오면서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으로 그냥 좀 기준을 잡고 보시면 올해 예상 추정치가 1,700억이고 내년에 거의 2,00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까지 땡겨서 본다라고 하면 시총 한 2조 정도? 한 1조 7천억에서 한 2조 정도 사이에서 분할 매도한다 생각을 하시고 지금 14조 8천억 거의 한 15조 가까이 되니까 여기서 한 15%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는 전고점 자리를 보게 되면 이런 구간 될 수 있겠죠. 이런 구간이 될 거고 한 12만 원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나온 파동 이제 두 번째 파동이니까 요거 조정 또 받고 한 번 더 남았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근데 이 두 번째 파동 길이가 어디까지 갈지 요 정고점을 돌파시킬지 그거는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단기 이평선 정별 상황에서의 우상향 흐름이 쭉 이어지고 있으니까 일단 정고점 자리 요 11만 2천 원짜리까지는 온다 생각을 해두시고 그 이상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2만 원 목표가 1차적으로 잡으시고 거기서 비중 조금 줄이시고 나머지 그냥 2조까지 끌고 가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세 안 깨지면 그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주연 대표 꿍시렁 혼잣말을 기대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제발. 자, 테스를 하이닉스 납품에도 덜 오르고 안 올라서 24,000원에 매수하고 네. 22,600원쯤 만약에 내려온다면 더 살 생각도 있다고요. 이러한 얼마에 더 사신다고요? 22,600원, 그러니까 좀 빠지더라도 22,600. 더 살 의향이 있다.
24,000원에 사긴 했는데. 그 전략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2,600원짜리면 딱 그 파동의 저점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고점을 돌파시켰던 저점까지를 보시는 거니까 저는 근데 그렇게까지 안 밀릴 것 같다는 생각은 하는데 사실 좀 아쉬운 게 요날 저점을 이렇게 기준봉 자리에서 잡았으면 다음날 이제 갭 떴다고 눌린 거잖아요. 이게 보면 종가까지 이렇게 밀어낸 거거든요. 요 날인데 요렇게 이제 종가까지 밀어내고 뭐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나왔으니까 근데 이거 지금 보면 갭 띄웠다가 누르고 갭 띄웠다가 누르고 하고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좋은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점을 만들어가는 그런 그림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물론 뭐 아닌 케이스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요런 그림에서 이제 방향을 위로 잡아주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요 지금 보시면 요런 그림이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항 자리들을 연결하는 이 저항 라인이 그러면 요게 하나의 이제 하락 트렌드였으니까 여기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위로 쏴주는 그림이 나와야 될 건데 아마 요 구간에 지금 26,000원이라는 가격대에서 횡보를 꽤 했기 때문에 그 올라올 때 그 가격단에서는 아마 저항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26,000원, 27,000원짜리 이런 구간에서 저항 한번 받을 거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대한전선 14,050원이 평단인데 더 가져가도 될까요? 수익이 얼마나 나신 건가요, 지금? 14,500원이 평단이라고요? 50원. 50원이요. 14,050원. 한 1%. 그냥 본전이네, 지금. 네네. 그 뭘 또 1%라고 따져. 1% 수수료 빼고. 빼고 한 1% 아닌가요? 네. 자, 뭐 의견 있으시면. 저는 조금 그냥 지금 상황 기존에 제가 대한전선은 정말 이거 안 좋아했거든요. 그 앞에 보시면 이제 이게 어마어마하게 시세를 줬던 종목이고 설거지 파동들도 막 나왔었고 한데 지금 일단 전선 관련 섹터가 전부 다 달리면서 이게 지금 완전 기사 회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사실 계속 좋아지는 건 맞는데 밸류적으로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뭐 일진전기라든지 재룡전기라든지 대명전기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 이게 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밸류를 떠나서 지금 그 모멘텀을 타고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서는 조금 더 갈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게 올해 만약에 오늘 사신 거면 뭐 짧게 매도 관점으로 한번 팔고 나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라면 여기 돌파할 때 팔 것 같아요. 14,600, 한 50원 정도? 요 정고점 구간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아마 매도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래 찌글거렸잖아요. 그러면 여기 물린 분들 엄청 많을 거거든요. 이게 쭉쭉쭉쭉 못 뻗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량이 너무 많아서 앞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가는 것들하고의 어떤 차이가 이제 극명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정리하는 방향, 저거 팔고, 글쎄요. 그냥 저는 팔 것 같아요. 팔고 뭐 교체하기도 오늘 사실 다 튀어 올라가지고. 네. 참고하시고요. 1%는 좋은 수익입니다. 나쁜 수익은 아니에요. 수익이잖아요, 일단. 그죠? 네. 아침에도 말씀 들었죠? 닭고기 국물. 네. 오늘은 소고기값 벌었어요. 국물만 드시는 걸로. 곰국 한 사발 할 수 있는 금액 아닐까요? 오늘 옷차림이 너무 멋있다고 네. 그냥 들어가면 억울할 것 같다. 그 와이프랑 네. 그 부인이랑 오늘 좀 모시고 외부에서 좀 데이트 좀 하고 가시라고. 그래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롱 위켄드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 자화전자. 이거 더 내려가면 어떡하죠? 이제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한번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봐오다가 3월 7일에 꺾었었죠. 꺾고 나서 다시금 올라오는 이유가 애플이에요. 애플. 네, 애플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이고
다시 내려간다 했을 때는 매수가 가능해요. 이제는 매수 다시 시각의 변경이에요. 우리가 종목을 볼 때 보통 전략을 가지고 종목을 봐오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전략의 수정이 필요할 때는 그 액션은 매도입니다. 비중 조절이거나 그거를 해줘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가능성을 안고 올라오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BH에서도 봤고 그 다음에 덕산네오룩스에서도 봤고 그 다음에 자화전자에서도 볼 수 있는 거는 애플의 실적에 대한 바닥 가능성이죠. 찍었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으니까 바닥 가능성에 이제는 그러면 진행할 수 있는 게 OLED 탑재한 태블릿도 우선은 가능성이 오늘 열려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뭐 AI 탑재를 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진행도 가능성이 열려 있죠. 6월 가깝게 이제 시간이 다가왔다 보니 종목들은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이 비싼 구간에 있느냐 그런 부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정이 들어오면은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고 26,000원대 초반 이런 식으로 종목이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한글과 컴퓨터는 이 또한 전략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 시세 같은 경우가 만약에 나서 특정 가격대 첫 번째 저항이 25,000원대였다. 그리고 나서 3만원대에 이런 저항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략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우선은 기술적인 저항이 부딪힐 수 있는 자리 시간이 끌고 있다가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중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눌림이 또 나오거든요. 각자의 취향에 맞춰서 눌림이 나왔을 때는 그 비중 이상으로도 충분히 채우고 시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목을 볼 때 전략을 가지고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전략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할 때는 비중 조절, 그리고 나서 다시금 긍정이 발생이 가능할 때는 주가가 이제 올라오면 매도가 아니라 여기에서 올라오면은 보유하고 있고 조정 나오면은 매수, 이런 식으로 대응이 가능함을 종목별로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